3년 전 일입니다. 74세 김순자 할머니가 딸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어요. 할머니가 앉자마자 딸이 먼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봐요. 40년 동안 키운 딸을요.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엄마가 전화하셔서 거기 누구세요? 하셨어요. 제가 엄마 나 영희야 했더니 영희가 누구야? 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초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근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의 식단을 여쭤봤을 때입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40년 동안 매일 같은 걸 드셨어요. 아침마다 햄 2장에 달걀 프라이, 점심엔 라면이나 국수, 저녁엔 흰쌀밥 2공기에 반찬 조금, 간식으로 빵과 과자. 건강하려고 드신 그 음식들이 할머니 뇌를 40년 동안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뇌를 되살릴 수 있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가 8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도 꼭 들려드릴게요. 결말이 예상과 다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30년차 신경과 전문의예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를 부르는 치명적인 음식 3가지.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시들어가는 뇌세포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적의 음식 5가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제 점심에 뭘 먹었더라? 이 방에 왜 들어왔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열쇠 어디 뒀더라?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끄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이미 치매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전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2030년이 되면 200만 명으로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자신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뇌세포를 하나씩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전쟁 후 세대,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가 지쳐 있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바꾸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치매를 부르는 첫 번째 음식.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거의 모든 집에서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햄과 소시지입니다. 베이컨도요. 급할 때 하나 꺼내서 굽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단백질도 챙긴다는 생각에 마음도 놓이고요.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함이 여러분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회의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3만 명을 43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43년이에요. 거의 반평생입니다.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공육을 하루에 4분의 1인분만 먹어도
치매 발병 위험이 14% 증가했습니다. 4분의 1인분이 얼마냐면요. 햄 한 장입니다. 햄 한 장. 일주일에 햄 두세 장만 먹어도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공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다고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고기를 잘게 부수고 여러 차례 열을 가한 뒤 색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를 넣어요. 이름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방부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 가공육을 뭐로 분류했는지 아세요? 1군 발암물질입니다. 성면이나 담배와 같은 등급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뇌는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뇌혈관은 이 도시에 물자를 공급하는 도로예요.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가공육 속 나쁜 물질들이 이 도로에 구멍을 뚫어요. 여기저기 파손이 생깁니다. 도로가 망가지면 물자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죠. 뇌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나트륨입니다. 소금이요. 햄 100g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700에서 12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햄 조금만 먹어도 절반을 채우게 돼요. 이 많은 소금이 혈관 안쪽 벽을 자극해서 점점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유연함을 잃으면 뇌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해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뇌입니다. 회복 속도가 가장 느린 조직이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박영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71세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햄 2장에 달걀 프라이를 드셨어요. 35년 동안요. 단백질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건강검진에서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습관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햄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로 아침을 바꾸셨어요. 석 달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져졌어요. 안개 낀 것처럼 뿌옇던 게 거친 느낌이에요.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 1인분을 생선이나 견과류, 콩류로 바꿨을 때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지고 전반적인 인지 노화가 1.37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7년이면 뇌 나이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 냉장고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가공육들입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적어두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냉장고에서 치우기. 두 번째로 치매를 부르는 음식, 튀김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튀김만두. 겉은 바삭하고 고소해서 맛있죠? 한 입 베어 물면 행복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뇌에는 치명적입니다. 튀긴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트랜스 지방이에요. 식물성 기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기름의 구조가 변하면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몸속에 들어오면 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름 어렵죠? 쉽게 말하면 뇌에 쌓이는 때입니다. 찌꺼기요.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싱크대 배수구를 생각해 보세요.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면 처음에는 물이 잘 내려가요. 근데 몇 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되죠? 막힙니다. 뇌도 똑같아요. 트랜스 지방이 만드는 찌꺼기가 뇌 곳곳에 쌓이면 신경세포 사이에 소통이 막혀버립니다. 기억이 안 나고 말이 안 나오고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 발표를 보면 튀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 염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염증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켜서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고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튀긴 음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2배예요. 68세 이정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치킨을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3번씩 드셨습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먹는 게 낙이셨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손주 이름이 자주 헷갈리고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셨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트랜스 지방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튀긴 음식 줄이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어요. 손주들이랑 치킨 먹는 게 유일한 낙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치킨 드시다가 손주 이름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세요? 손주들이랑 오래 함께 계시려면 지금 바꾸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그 말에 결심하셨습니다. 3달 동안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과 구운 음식으로 바꾸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손주 이름 헷갈리는 일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치킨보다는 삶은 닭가슴살을, 돈가스보다는 수육을, 튀김보다는 나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튀김 대신 찜과 삶음, 이것도 적어 드세요. 3번째로, 치매를 부르는 음식. 이게 가장 충격적일 수 있어요. 달콤한 음식과 흰쌀밥입니다. 네, 흰쌀밥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과자, 사탕, 단 음료.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점입니다.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빠르게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나오면서 다시 확 떨어져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뇌세포가 점점 둔감해집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전구를 생각해 보세요. 스위치를 켰다 껐다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전구가 빨리 나가요. 뇌세포도 똑같습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면 뇌세포가 지쳐서 빨리 죽어버려요.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5배에서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특히 흰쌀밥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쌀은 보정 과정에서 겉껍질이 벗겨지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당분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소화되면 설탕을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꼭 한숨 자야 한다는 분들 계시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연구팀의 마인드 식단 연구를 보면 정제된 설탕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을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35%에서 5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3%예요.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현미나 잡곡을 섞으시고 단 간식은 과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과자 대신 과일. 이것도 적어두세요. 자, 여기서 잠깐 숨 좀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뇌를 망가뜨리는 3가지 음식을 살펴봤어요. 가공육, 튀김 음식, 단 음식과 흰쌀밥. 겉모습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에는 분명한 맛을 주지만 몸속에서는 처리해야 할 부담만 남긴다는 점이에요. 이제부터는 벌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채워주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딸 이름을 까먹었던 74세 할머니요. 이분한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처방했습니다. 8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할 첫 번째 음식.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참치, 청어. 예전 밥상에서 자주 보이던 생선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런 생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어르신들이 지금 세대보다 치매가 적었어요. 이 생선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선을 먹으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가 6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60%예요.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문을 생각해 보세요. 경첩에 기름칠이 잘 되어 있으면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죠. 근데 기름이 마르면 삐걱거리고 뻑뻑해집니다. 뇌세포도 똑같아요. 오메가3이 충분하면 세포막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신호가 잘 전달됩니다.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신호가 막혀요.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센 불에 오래 익히면 오메가3의 성질이 쉽게 변해요. 너무 바삭하게 튀기기보다는 촉촉함을 살려서 찌거나 약한 불에 구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회 이상 적어두세요. 두 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 색이 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포도, 자두, 체리. 이런 색이 왜 짙은지 아세요? 보기 좋으라고 생긴 게 아니에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을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러요.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를 자극하는 찌꺼기와 먼저 반응해서 청소해줍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 청소할 때 먼지떨이로 먼지를 털어내잖아요. 안토시아닌이 바로 뇌의 먼지떨이 역할을 합니다. 뇌에 쌓인 찌꺼기를 털어내는 거예요. 미국 러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약 1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년이에요. 11년이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70세에 치매 걸릴 사람이 8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손주 대학 입학시까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리류 과일 일주일에 2회 이상 적어두세요. 세 번째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음식, 초록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상추, 케일, 브로콜리, 깻잎. 오래전부터 밥상에 올라오던 채소들이에요. 너무 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음식들이 몸속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정말 큽니다. 러시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를 하루 한 끼라도 섭취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약 11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1년이에요.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요리 방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오래 익히거나 기름에 볶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쪽이 성분을 지키는 데 유리해요. 녹색 잎채소 매일 한 끼 이상 적어두세요. 네 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작, 땅콩. 특히 호두는 모양도 뇌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견과류를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20%에서 2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견과류는 좋은 음식이지만 열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한 견과류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냥 볶지 않은 생 견과류나 가볍게 구운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 하루 한 줌 적어두세요. 다섯 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재료이고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예요. 강황에는 커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정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카레를 자주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커피민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추를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2000%예요. 20배입니다.
그래서 카레를 만들 때 후추를 넉넉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카레, 일주일에 1에서 2회, 후추 넉넉히 적어두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게 믿겨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사이사이에 반 컵씩. 이 습관만으로도 세포 주변 환경은 훨씬 안정됩니다. 물 하루 8잔, 이것도 적어두세요. 여기서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60대, 70대인데 지금 바꿔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뇌는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습니다. 뇌가 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에 식단을 바꾸시고 기억력이 좋아지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온도입니다. 고기를 센 불에 오래 굽거나 튀김처럼 겉을 바삭하게 만드는 방식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한 단계 낮추고 익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튀김이나 직화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이 낫습니다. 굽더라도 약한 불에 짧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찌거나 약한 불에 구워서 드시고, 고기는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고, 채소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튀김과 구이 위주의 식사를 찜과 삶음 위주로 바꾸셨는데 일주일 만에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식후에 주름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조리법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찜과 삶음 위주로 조리하기. 이것도 접어두세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예시를 드릴게요. 따라하시기 쉽게요. 월요일, 아침에 삶은 달걀, 현미밥, 시금치나물. 점심에 고등어 구이, 잡곡밥, 브로콜리. 저녁에 두부조림, 현미밥, 상추쌈.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화요일, 아침에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호두 몇 알. 점심에 삼치구이, 현미밥, 깻잎. 저녁에 카레라이스, 현미밥으로.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수요일, 아침에 삶은 달걀, 현미밥, 케일 샐러드. 점심에 닭가슴살찜, 잡곡밥, 시금치나물. 저녁에 연어구이, 현미밥, 상추쌈. 간식으로 딸기 몇 알.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오히려 햄이나 튀김 사 먹는 것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뇌에 정말 안 좋아요. 뱅새 굶은 뇌가 아침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아침을 안 드시면 뇌가 굳는 거예요. 뇌가 굶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아침은 꼭 드세요. 간단하게라도요. 삶은 달걀 하나에 블루베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가 안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은 뇌가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잠을 잘 못 자면
뇌에 찌꺼기가 쌓여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저녁은 일찍 드세요. 규칙적인 식사, 저녁은 일찍, 적어 드세요. 그리고 혼자 드시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밥 먹는 것. 같은 음식인데 효과가 다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대화는 뇌를 자극합니다. 기억을 꺼내고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고 이 과정이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요. 혼자 TV 보면서 밥 먹으면 뇌는 수동적으로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드세요. 자녀분들이 바쁘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손주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좋아요. 손주가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이런 대화만 해도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함께 밥 먹기. 이것도 적어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음식과 함께 운동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을 안 움직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걷기만 해도 뇌에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잘 전달되는 거예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하루 40분씩 걷기만 해도 해마의 크기가 2% 커졌다고 합니다. 해마가 뭐냐면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예요. 해마가 커지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걷기만으로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30분만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손주 손잡고 산책하시면 더 좋아요.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도 적어두세요. 자, 거의 끝났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딸 이름을 까먹었던 74세 할머니요. 이분한테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음식들을 처방했습니다. 햄과 소시지는 냉장고에서 치우셨고, 튀김 대신 찜과 삶음으로 바꾸셨고, 흰쌀밥은 현미밥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고등어 일주일에 3회, 블루베리 매일 한 줌, 시금치 나물 매일 한 접시, 견과류 매일 한 줌, 카레 일주일에 2회. 8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딸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요. 영희야, 밥 먹었니? 하세요. 저도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완치는 아니에요. 여전히 깜빡하시는 건 있어요. 하지만 자식 이름을 기억하시게 됐습니다. 딸 손잡고 시장에 가실 수 있게 됐어요. 손주한테 세뱃돈 주시면서 이름 불러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손녀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문자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 이야기입니다. 손주 이름을 부르는 것, 자식 얼굴을 알아보는 것, 배우자와 추억을 나누는 것. 이게 건강의 이유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는 이유는 오래 살려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해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 환하게 웃어줄 수 있으려고 해요. TV 볼 건가요? 손주 얼굴 기억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 3가지.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치킨, 돈가스 같은 튀김 음식. 흰쌀밥, 과자, 단음료 같은 고당분 음식. 꼭 먹어야 할 음식 5가지.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회 이상.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 일주일에 2회 이상.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 매일 1끼 이상.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하루 1줌. 카레,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그리고 물 충분히 하루 8잔. 이것만 기억하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식 재료로 충분해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드릴게요. 첫째, 댓글에 기억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둘째,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여러분 건강 지키는 정보만 올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에게요. 배우자에게, 형제 자매에게, 50 넘은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어요. 자식 이름 잊어버릴 뻔한 사람이 다시 이름 부르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0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어요. 기억을 지키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거. 김손자 할머니가 74세에 딸 이름을 까먹었다가 다시 기억하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여러분입니다. 기억이 살아야 사랑이 살고, 사랑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우리 함께 기억을 지킵시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